안녕하세요. 오조랭입니다. 두 번째로 만들 영상은 제가 회사에서 메신저로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법을 준비해 봤는데요. 회사가 사람이 적으면 말로 많이 얘기하지만 사람이 많으면 메신저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카톡이라든지 뭐 네이트온, 슬랙 뭐 이런 것들로 대화를 하면서 얻은 좀 팁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들에 얼만큼 해당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우선 이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회사에서 메신저로 대화하는 게 친구들이랑 카톡하는 수준만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일상 대화에서는 당연히 내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느냐, 결국 나를 초점으로 나의 시점에서만 생각을 해서 글을 쓴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해서 상대가 오해하는 경우를 봐왔을 거예요. 이걸 회사에서도 똑같이 하면은 평판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사소한 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평판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중의적 표현하지 않기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될 수 있게 글을 적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통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데 왜 어려워하냐면 자신은 이미 내용을 다 알고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심코 적는다라는 거죠.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A 시안을 좋아하는 팀원들의 팀장이 B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A 시안을 좋아하는 팀원들, A 시안을 좋아하는 팀장,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텍스트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중의적인 표현으로 두 가지 해석 또는 세 가지 해석 이상으로 사람을 헷갈리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업무에 큰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한마디로 뭐 이렇게 하라는 거야, 저렇게 하라는 거야, 진행 방향을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업무에 마비가 한번 오면 이거를 다시 회복시키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작지만 하나하나 다 생각을 하셔서 글을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작업을 하면서 뭐 가이드라든지 매뉴얼 같은 것들을 만들 일이 제법 있었는데 이때도 이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제가 만약에 매뉴얼에 중의적인 표현으로 글을 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매뉴얼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렇게 하라는 거야? 저렇게 하라는 거야? 뭐 이거 다음에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와 같은 반응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음 두 번째는 핵심 단어 빼고 설명하지 않기입니다. 제 옆에 있던 동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만든 상세 페이지가 좀 커서 업로드가 안 될 것 같아요. 전 바로 생각했죠. 사이즈가 크다는 건지 용량이 크다는 건지 뭐 때문에 업로드가 안 된다는 거야? 이건 아마 본인의 머릿속에서는 아마 용량인지 사이즈인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 중요한 핵심 단어를 빼고 말한 거죠. 왜냐면 크기가 다른 것과 용량이 다른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 없이 말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듣다 보면 좀 화가 날 때가 많아요. 그냥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너가 알면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본인이 적은 글에 핵심 단어가 빠지진 않았는지, 이 글을 읽었을 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진 않은지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써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사용하기입니다. 대충 뭐 이런 느낌의 단어겠지? 하고 글을 썼다가는 아주 큰일이 날 수 있어요. 정말로 의미를 짐작해서 답장하지 마세요. 너무 위험합니다. 때로는 나 바보입니다 하고 소리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을 수 있거든요.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상대방이 이거 디자인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봤던 일이 있었어요. 이때 제가 이거 금일 퇴근 전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상대방이 금요일까지로 알고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금일이 금요일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분한테서 답변이 왔는데 금요일은 너무 느리다고 헛소리 하지마 임마. 울면서 슬랙이 왔더라고요. 좀 많이 당황하긴 했는데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금요일이 아니라 오늘까지를 말한 거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좀 많이 머쓱해 하시더라고요. 많이 부끄러우셨는지 화제를 돌리시더라고요. 이것 말고도 제가 디자인에 대한 피드백을 할 때가 있었는데 팀원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이거 그런지 효과 말고 글리치 효과가 더 컨셉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뭔가 이상한 결과물을 가져오셔서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건 디자이너가 아니라면 모를 수 있어요. 사실 디자이너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런지 효과라는 건 낡고 해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스크래치가 많이 나서 빈티지해진 느낌 같은 거 있죠? 글리치 효과라는 건 뭐 버그 발생하면 화면이 좀 지직거리잖아요. 그런 그래픽의 깨짐 같은 거를 글리치 효과라고 합니다. 이게 피드백을 듣는 분이 그 단어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니까 다르게 작업을 해봤던 거죠. 사실 의미를 찾아보려면 찾을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뭐 귀찮았던 건지 아니면은 뭐 그냥 물어보기조차 싫었던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자신만의 해석으로 그냥 해오셨던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단어의 의미를 모르고 쓰면 민망한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회사에서도 그거를 지적해주는 사람보다는 그냥 덮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덮어준다라기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죠. 왜냐면 내가 알려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가 직접 찾아서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귀찮아서 잘 알려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매번 똑같은 단어로 매번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시는 거겠죠? 저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걸 좀 싫어해서 제가 글을 보다가 모르는 단어가 생기면 바로 찾아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뭐 모두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할 때만큼 제가 아는 단어를 써야지 상대방이 다시 물어보더라도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찾아봤는데 뜻을 잘 모르겠어. 뜻이 잘 안 나와. 그런 거는 그분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제가. 이걸 뭐 제가 쪽이 팔리든 말든 물어봐요. 제 예전 상사는 아, 너 그런 것도 모르냐? 하는 느낌으로 답변을 해주시긴 했지만 저는 욕을 먹더라도 그냥 제가 아는 게 더 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약간 본인이 바보 같아 보일까봐 쪽팔리는 게 싫어서 안 물어보시는 분들, 자기 자존심이 견디질 못해서 물어보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건 회사 생활하면서 정말 큰 독이 됩니다. 다음은 4번째입니다. 중요한 글은 꼭 맞춤법 검사를 하자입니다. 이게 항상 사람이 맞춤법 검사기를 돌리고 앉아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바쁘게 글을 써서 빨리 이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항상 맞춤법 검사기를 돌리고 있다면 좀 시간이 많이 낭비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공지글이라든지 이거를 꼭 뭐 팀원들이 알아야 된다. 아니면 유관부서 사람들이 이 내용을 꼭 알아야 된다. 이걸 모르면 일이 진행이 안 된다. 이런 중요한 글들에는 꼭 맞춤법을 해달라는 얘기였어요. 이건 커뮤니케이션도 커뮤니케이션이지만 신뢰도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변에 뭐 대화를 하다가 매번 오타를 내는 사람, 그 사람이 좀 신뢰가 가나요? 그 사람이 일 잘한다고 생각이 되나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뭔가 하나를 해달라고 했을 때 뭔가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은 아웃풋을 낼 것 같다라는 인상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글들을 보내려면 맞춤법 검사는 꼭 하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대충 읽지 않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상대방의 글을 잘못 읽고 답한 것만큼 최악인 건 없어요. 뭐 A를 B로 바꿔달라고 한다든지 B를 A로 바꿔달라고 한다든지 그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해석해서 잘못 읽고 답변을 했다가는
이 뭔 개소리야? 이때 상대방은 뭐 잘못 이해한 건가? 아니면 내가 글을 잘못 썼나? 아니면 뭐 이해는 했는데 글을 잘못 쓴 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게 그래서 티가 안 나서 그냥 이해했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물이 자, 어떠셨나요? 사소하다면 사소한 내용이지만 제가 일하면서 메신저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회사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